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요 학습지로는 마지막 만흥을 수업할 건데요. 요 만흥이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 한번 꺼내 보시고 수업을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 학습지 없는 사람은 쌤이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학습지 요거 프린트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 만흥은 평시조이자 이 평시조가 연달아서 나오는 연시조 6수의 연시조입니다. 평시조는 요 작은 요 3장 6구의 한 수를 요거를 평시조라고 하고 요것들이 6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와 연결이 되면서도 또 독립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요런 시조들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성격은 한정가입니다. 요런 한정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게 한자가 뭐냐면 요게 한가로울, 한가롭다, 여유롭다 이런 뜻이죠. 여유로운, 정은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정서를 드러낸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고 주제는 두 가지예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두 가지인데 여기 어떻게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는지 쌤이랑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시조는 윤선도의 작품인데 쌤 말했죠. 가사는 정철, 시조는 윤선도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했는데 이 시조는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해금의 금세동에 연가할 때 지은 작품으로 한문투의 표현이 없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임천한흥 이런 한문 한자어는 나오는데 그런 다른 일반적인 양반들의 시조보다 훨씬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 고유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조의 각 연에서 자연은 세속의 일에 대비되어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요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세속의 일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각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됩니다. 나는 이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세속의 일에 대해서는 벗어나고 싶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서 산수는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한 이 작품. 산수를 즐기니까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한 이 작품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물화일체적 경지는 물론 정치적 현실이나 세속에 대한 작가의 현실 도피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임천한흥과 안빈낙도의 생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천한흥은 이따가 하겠지만 임천한흥은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흥취를 말합니다. 여유로운 정서를 말하고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삶, 가난하지만 즐겁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안빈낙도는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즐겁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즐겁게 사는 삶을 말하죠. 작가님 천하는과 안빈낙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육수에서는
임금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여기 충신연주지사, 우리가 그 송민곡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임금님에 대한 어떤 사랑, 충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가 양식을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역구는 이런 말과 함께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선도는 이 시조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음악성을 살리고 우리 시가에 나타나는 강호가도,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문학적 경지를 한층 격상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가도의 시가 양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강호가도는 자, 강호가도라는 것은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어떤 문학 풍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의 귀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시가 양식들을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가도 플러스 그렇죠. 역구는 충신연주지사, 이런 시가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현실은 이제 세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현실 속에 일어난 일과 내가 묻혀 살고자 하는 자연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대립되는 공간, 즉 자연은 작가가 지향하는 공간. 자, 이상적인 공간. 자, 현실은 속세, 세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말이죠. 뭐 정치적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벼슬길 이런 것들이고, 자연은 자기에게 편안함과 그러면 어떤 그런 감정을 주는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 은거하고 싶다. 은거라는 건 뭐냐면 숨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은퇴 아시죠? 은퇴. 자, 숨어서 살고자, 자연을 벗삼아 숨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본문에다 같이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윤선도에 대한 이해와 삶과 자연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게 각 수마다 쌤이 이렇게 고유 시와 시 본문과 우리 현대어 풀이를 함께 해놓았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샨슈 이거는 뭐냐면 산과 물, 이게 자연이 되겠죠. 자연의 바위 아래 띠집은 굉장히 소박한 집을 말합니다. 소박한 집을 짓노라 하니, 여기는 그 모르니라는데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그 뜻을 모르는, 너 띠집 짓고 살아? 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겠죠. 아, 띠집 짓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뜻을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나를 비웃는다 한다마는, 이게 그 뜻을 모르는 놈들이 현실이겠죠. 그렇게 띠집밖에 못 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어리고는 어리석고 이 말이죠. 어리석고 하야문, 우리가 시골뜨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데,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뿌띠는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것이 나의 분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바보고 내가 정말 시골뜨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삶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진짜 내가 바보라서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며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게 바로 안빈낙도죠. 우리가 안빈낙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 뒤집을 짓노라 하니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안빈낙도가 되겠죠. 아니면 안분지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겠죠.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즐기면서 사는 삶이고, 안분지족은 나의 분수를 맞게 나의 분수를 생각하며 만족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에 보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이것도 굉장히 소박한 밥상이겠죠. 이것도 그 자연을 말합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자연 속에서 먹으며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바위 끝 그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실컷 논다. 이렇게 한가로운 삶에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다른 일, 그냥 속세 일은 부를 줄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형적인 이제 안빈낙도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안분지족에 좀 더 가깝다면, 여기는 전형적인 이제 안빈낙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정말 즐기면서 사는 삶이겠죠. 자, 제3수에 보시면은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먼 산을, 매는 산이죠.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내가 님을 좋아해. 님을 좋아하는데, 그지? 이 님, 속세에서의 어떤 나의 관계가 있었던 님이 온다 한들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 생략된 게,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산이 나한테 혜원아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빵긋 웃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산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제는 자연을 벗삼는 한정, 한가로운 정서라 그랬죠. 자, 제 사수를 보시면 누구라서 누군가가 그 자연이 삼공보단 낫다고 하였는데, 삼공은 이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삼정승을 말하는데, 이것도 속세에서의 어떤 정치적 위치를 말하는 거죠.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만승이 많으랴. 만승은 삼공만큼 삼공보다 높은 어떤 천자, 아주 높은 그 지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공과 만승이 높지만 나는 뭐예요? 자연에 살고자 하는 삶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 말인데, 이제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거든요. 소부허유. 네, 소부허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뒤에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하면, 소부허유는 사람 이름입니다. 허유는 요임금이 중국의 요임금이 천하를 맡기려 하자, 정치를 맡기려 하자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 하여 물에 귀를 씻고 산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부는 이 말을 듣고 그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이건 물조차도 먹일 수 없다, 나는 잘못 들었다 라고 한 중국의 유명한 요순 시대의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은사가 아까 말했죠, 은퇴 아니면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벗삼아 자연에 살면서
정치를 하지 않아 자연에 벗삼아 사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그 인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인사들을 말하는 거죠. 소부호요는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은거하는 사람의 어떤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어 임천하능 먼저 보고 갈게요. 임천하능은 임자는 수풀림자죠. 수풀림자고 나무, 천은 이제 물을 말해요. 샘물, 이 자연을 말하는 거겠지. 자연이고 하능은 한가로운 정서라고 그랬죠. 한가로운 정서. 임천하능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 높은 정승도보다 낫다 했더니 천자가 이만하랴. 즉 자연이 삼공과 천자보다 훨씬 높다. 이제로 생각해서 보니 소부허유 자연 속에 숨어 살기로 결심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더라. 야같구나 이 말이지.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연 속에서 벗삼아 사는 어떤 삶이 더 비길 곳이 없이 훌륭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롭고 그윽한 흥취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내성, 나의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서, 하늘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알아서 인간 만사, 이게 바로 전 대표적인 속세를 말하는 거죠. 인간 만사 한 일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당 다툴이를 말하죠. 다툴이. 그러니까 정치적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거나 이런 정치적 견해를 두고 대립하는 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두고 다툴 상대가 없는 자연, 즉 자연 속에 살고 더불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육수를 보시면은 강산은 전형적인 자연이죠.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워 있느냐. 님군 은혜가 바로 임금님의 은혜가 속세죠. 임금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이 속세인데 이제 더욱 알겠다. 하지만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으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임금님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자연에 사는 것도 결국은 임금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것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연은 결국 뭘까? 이 자연 속에 사니까 이 자연이 너무 임금님의 은혜에 임금님의 은혜에 입어서 이 속에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강사는 자연이자 임금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를 더욱더 갚을 길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연군이 되겠죠. 연군이자 아니면은 충신 연주지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 자연 속에서도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크게 우리가 어려울 것이 없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작가는 자연 속에 살면서도 안 빈낙도 안 분지족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강호가도이자 충신연주지사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여러분 요 세 작품을 이제 다 했는데 요 작품에 나오는 문제들 있죠. 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요 학습 활동 있거든요.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은 선생님 4교시 수업할 때 요 풀이를 해서 올려드리면서 요거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다 듣고
꼭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다음 수업을 들으셔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